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뭐 혁신통합의 유건칙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뭐 좋다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 대통합 이 부분이 이제 설을 앞두고 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안철수 전 대표까지 같이 하느냐 마느냐 뭐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이런 어떤 이 보수 세력의 통합 움직임 둘러싸고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그 실제로 지금 뭐 네. 대화가 일단 자유한국당 쪽이랑 새로운 보수당 쪽이랑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 게 겉으로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 이건 당론을 결정한 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병국 대표가 이제 그 통합 추진인가 거기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거기에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관찰자 자격으로 이제 간다고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뭐 사실 뭐 박형준 위원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합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른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험지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저랑 오신환 의원 정도. 네. 서울에서 원래 자치구별로 가장 보수가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 관악이고요. 네. 금천, 관악, 구로 그리고 그 위쪽에 노원, 도봉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를 들어 뭐 이해운 대표도 서초 갑이고 네. 거기는 강남보다 좋은 곳입니다. 네. 네, 서초 갑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 부산 해운대 거기는 부산의 강남입니다. 네. 네, 그 외에 정병국 의원도 경기도에서 가장 보수 지지가 센 곳이고 네. 뭐 사실 그렇다 보니까 다선 의원들이시지만은 사실 뭐 이 박빙 선거를 치러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 국면에서 예를 들어 감동이 없는 통합 또는 혁신이 없는 통합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통합을 했을 때 저랑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했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뭐지? 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제가 늘상 한 얘기지만 통합해서 무난히 37%로 낙선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거든요 보면은.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너지를 낼 정도의 통합이 무엇이냐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시너지가 안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결국에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공하려면은 두 가지의 신이 필요하다. 신? 네. 신이 뭐예요? 신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나이든 장년층 또는 이제 그 현역 다선 의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란 건 뭐냐면은 그 5세 지역구가 아니라 10세 지역구에 가가지고 출마하는 것.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결기를 보여라. 자기를 버려라. 내 스스로를 던지는 진정성을 보여라. 라는 게 하나의 그 헌신이고, 그거는 지금 소위 기득권으로 칭해지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분들이 해야 될 선택입니다. 그거는. 그게 헌신이 첫 단계가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혁신이에요, 혁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그 혁신이라 함은 그 보수가 지금 교육정책, 경제정책, 안보정책 이런 것부터 새롭게 일신에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처가 뉴라이트를 하면서 그 영국 보수당의 경제정책 전반에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처럼 아니면 노조정책이라는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그 깃발을 세우고 그게 혁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신과 혁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질 때 저는 이제 그때 어느 정도 감동이 생길 것이다. 그게 다 되어도 저는 쉬운 선거 아닐 거라 보는데 헌신 혁신 없이 지금 뭐 모여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그 통합만 하면은 이긴다?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얘기냐면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계속 반복해서 뭐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무슨 무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요즘 인터넷에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거의 통합 무세.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만 한다고 통합무새 이런. 통합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아 근데 지금 당장 내일 통합해가지고 그럼 여론조사 돌려보라고요.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자꾸 통합무새처럼 뭐 하고 뭐 제가 그래서 까다로운 얘기를 하면은 뭐 니는 통합에 반대하는 거냐, 너는 뭐 보수의 배신자 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통합해가지고 내일 당장 이기는 결과 나오면 저도 무조건적으로 통합해요. 예.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오히려 같이 다 같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진짜 돌 한 방에 날려버리는 케이스가 나올 테니까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고 실질적인 위협이죠. 통합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하는 그런 속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된다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 정치인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굳이 따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너 노원병에서 공천받기 어려워가지고 통합 반대하는 거냐 그랬거든요. 저 웃기는 소리도 아닌 게 노원병에는 갈 사람이 없죠. 지금 노원병은 사실 이런 말 하겠지만 서울 강북 지역은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자 통합하면 여론조사 공천 100%라는데 막말로 제가 갑자기 하도 이제 당선 한번 돼야겠다 이래가지고 작정하고 가가지고 제 인지도로 어디 뭐 인지도 낮은 후보인데 가서 100% 여론조사 경선 붙어버리면은 대구나 TK 가서도 공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제 스스로 잃어버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걸 갖고 이제 무슨 그렇게 조소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정치인이 하는 어떤 고민들. 사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선거 나가면 자기 돈 그래도 1, 2억 쓰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기는 길이 있다면은 그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눈만 감으면 침대 누우면 그 고민만 할 텐데 더 깊은 고민을 하지 무슨 인터넷에서 서로 그냥 통합무새가 돼가지고 통합하면 이긴다. 안 믿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예. 아마 이준석 위원장 얘기한 게 뭐 과거의 문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다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통합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준석 위원장 얘기한 것은 그건 이제 안 통한다. 그 과정 자체가 감동적이어야 되고 뭔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비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정말 그런 과정이 돼야지 무조건 세력 대 세력 통합한다고 국민들이 찍어주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준석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국민의당이랑 그런 게 끼어들었을 때 그때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 통합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 국민의당이랑 그 민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 치렀잖아요. 그 통합 무새 논리로 따르면은 100% 새누리당이 압승했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이미 그런 선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결국 당이 오히려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DJ계 표심과 그리고 친노 표심이 같이 엮여가지고 야권 표심이 엮일 수 있었던 거지. 저는 통합 무새적인 마인드로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 그러려면 통합을 좀 더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준석 위원장처럼 보는 지각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통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혁신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만약 그게 진짜 통합이 어거지로 그래서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영남 출마할 거예요. 다들 이제 보면은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가려고 영남 한다. 출마해서 자기가 당선돼야지 그 다음에 그 혁신에 숟가락이를 얹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성립하지 않는 모순 속에서 지금 이 보수통합판을 예를 들어 한 2월 초까지 끌고 나간다? 저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수통합에 대해서 동력 자체를 상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마 설 전에 어떤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힘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선과 달리 총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공 단위에서의 통일된 이런 것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둘러싸고도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제3의 길을 갈 건지 확실하게 밝혀달라 이랬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여기에 현 단계로서는 별로 참여할 뜻이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도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안철수 전 대표의 정확한 생각은 뭐야?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물이 이정현 의원이 끼었잖아요.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이 이 판에 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나는 무소속으로 그냥 수도권 나가겠다고 선언해 버렸잖아요.
이정현 의원 정도의 촉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아는 거예요. 이게 보수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차피 안 된다. 통합무세적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통합만 하면 이긴다 이런 식의 무슨 종교잖아요. 보면 통합만 이긴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아닌 사람들은요 통합해도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맨날 뭐 같이 보수 유튜브 보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통합만 하면 이긴다 이러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역구에 나가서 나를 찍어주는 사람과 나를 안 찍어주는 사람을 모두 만나야 되는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가보면 아닌 게 뻔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들끼리 그냥 그 유튜브하고 카톡으로 이제 정보 전달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 통합만 하면 이겨. 그래 그럼 통합이 안 됐어. 그래 유승민 때문이야. 그래 유승민을 까자. 뭐 이런 정도의 논리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전부 다 37% 낙선.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7%. 예.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여유가 없는 건가요? 저도 이제 제가 유학 생활 해봤잖아요. 네, 곧 귀국한다잖아요. 지금 네. 뭐 어떤 저 행보를 걸을 것 같아요? 유학할 때 보면요, 이렇게 네. 유학할 때 이제 유학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 예, 의외로 뭐 TV도 볼 것도 없고 남의 나라 TV 봐서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터넷을 하는데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고 하잖아요. 보면은 은근히 내가 이제 주변 사람과 소통을 줄이고 그 기사만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럼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또 한국 사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제 보고 있겠죠. 계속 보면서 네, 이것들이 예. 뭐 하고 있나 이제 볼 텐데 네. 자기가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예? 예를 들어 자기도 안철수 대표도 당연히 정치를 하는 분인데 자 봐라 여기서 내가 보면은 나를 저렇게 러브콜하는 녀석들도 있고 내가 몸값 비싸게 해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래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지 하고 계속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왠지 누가 자가 발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야 이거 너무 말이 앞선다 이 생각 들면 안 끼겠죠.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 이정현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도 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당연히 통합에 의미가 있는 분인데 또 호남에서 귀중한 자원이고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보기에도 야 니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될 판인 것 같다 이런 판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크다 봅니다. 쉽게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이른바 보수 대통합, 보수 중도 대통합에 발을 담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예측을 하네요. 이 부분 하여튼 뭐 설 전후한 시기에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보수 대통합의 움직임도 올해 총선을 앞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